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는 14페이지, 우리 그 교재 14페이지,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행복해지는 일이다. 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자, 이거 보시면 저기 이제 뭐 살아남는 거는 생존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겨내는 것은 성공을 얘기하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 요거는 이제 치유에 관련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생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는 생존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치유도 가능한 일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쭉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성공의 현대교육의 목적을 보도록 할까요? 현대교육의 목적은 암기 능력을 측정하고 정답을 찾는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고3 때까지 배우는 그런 지식들이 실제로는 CD 한 장에도 다 들어가지 않는 그런 그 작은 내용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여간 이런 것을 이제 공부하는 것보다도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 예, 최고의 방법은 조사와 문서 작성, 예, 글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훨씬 더 좀 그 현대 교육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참고로 이제 에디톨로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그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그 4차 산업혁명은 무슨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인문학에서 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종합하고 해석하는 결론을 내는 것. 예, 빅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종합하고 해석하는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그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추구하는 예,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에디톨로지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기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게 그 어떤 개념이냐면 그 사방에 이제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정보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정보를 예, 쏙쏙 가져와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편집해서 자신만의 맥락을 만들어 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라든지 재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빅데이터나 이런 뭐 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이제 필요한 능력은 뭐냐면 뭐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뭐다 혁명가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있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잘 수합해 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구조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쓰는 예, 그런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사람들 말고 그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지식이나 이런 거 설명하는 사람들 보세요. 예, 보면 그 기초 지식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예, 그분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아가지고 예,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따라서 듣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빅데이터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만 모든 걸 다 물론 이제 그런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으면 거기에서 참고할 부분은 많겠죠. 참고할 부분은 좀 있겠지만 하여간 그런 거를 다 끌어다가 예,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예, 풀어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예, 그런 것들을 쏙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성하는 능력이 그 4차 산업혁명에 더 맞는 능력이고 그게 바로 에디톨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려운 이 말은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만 약간 옛날에 이제 고대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예, 이분이 이제 곧 자기가 그 작가 및 뭐 하여간 저 셀럽이 되겠다고 고대 교수를 때려치고 예,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하여간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신데 예, 하여간 뭐 교수 때려친 건 되게 후회한다고 그러시는데 자 어쨌든 하여간 자기가 좋아하는 걸 모아가지고 예, 그렇게 글을 쓰는 것 예, 그 편집을 해서 예, 하나의 문서화 시키는 것 그런 것을 에디톨로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서울대가 모든 것에 정답이 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어쨌든 서울대가 뭘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좀 현대 사회나 하여간 엘리트들한테 뭔가 좀 필요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척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교실을 운영하는 것도 하여간 현대 교육의 목적에
그 뭔가 좀 부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것을 모으고 편집하고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하여간 대단히 좀 그 필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글쓰기 교실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여간 기초 글쓰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저 선결대와 같이.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이제 글쓰기는 인류 최고의 핵심 역량입니다. 우리 저 14페이지 읽어볼까요? 자, 지금 제가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그 요약을 했는데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 첫째 줄. 다치바나 다카시는 도쿄 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에서 일본형 수제의 계보가 사신들은 바보의 계보였다고 비판한다. 역사적으로 이미 도쿄 대생들은 바보였다는 것인데 이유인즉 암기 능력을 측정하고 정답을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일본의 오래된 교육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도 좀 일본 교육제도를 많이 흉내를 예전에 냈었어요. 요즘은 이제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도쿄세 대생들 모으듯이 하여간 서울대생들도 다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에게 모아놨었죠 예전에는. 그러나 교육의 목적이란 현 제도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는 것이 다치바나의 생각이다. 이 사람은 좀 되게 과격한 생각을 하고 있군요. 어쨌든 뭐 비판하고 개선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그 다 혁명가가 되라는 그런 것보다도 사실은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추구하자는 것이 더 그 나은 생각이 아닌가. 무조건 너무 이렇게 제도를 비판하고 개선한다 이거는 너무 정치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삶을 살고 있는데 하여간 그런 좋아하고 잘하는 걸 더 개선을 발전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을 또 모으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996년부터 제 3년간 도쿄대학의 고마바 캠퍼스에서 조사, 문서 작성, 발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는데 조사나 문서 작성 등이 교양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결과예요. 그래서 조사하고 글을 쓰는 것은 저널리스트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거의 모든 지적 작업에서 일생 동안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글을 쓰는 능력은 일생 동안 필요한 능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2003년부터 서울대는 교수 학습개발센터에서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박사과정을 마친 상담원과 연구원으로 꾸려진 글쓰기 교실 주요 임무는 서울대생들의 글쓰기 과제물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요. 하여간 일단 기초 글쓰기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런 걸 또 상담 서비스하는 그런 연구소도 있다고 하네요. 그런 교실도 있다고 하네요. 자, 시험에 나오는 문제만 외워 대학에 진학하기는 도쿄대생들이나 서울대생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지라 대학에서 자신의 생각이 담긴 글을 쓰는 능력을 가르치겠다는 것이 글쓰기 학교를 개설한 이유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온 물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지금 뭐 의대가 최고죠. 그때 당시엔 서울대 물리학과가 그야말로 천재 중에 천재만 갈 수 있는 그런 과였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건 정말 못 가르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가르치는 거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머릿속에서 집어넣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거를 어떻게 풀어서 남들에게 더 쉽게 전달을 하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뭐 사회에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현대 교육의 목적이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풀어내고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식으로 그렇게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글쓰기가 상당히 필요하다. 현대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글쓰기는 인류 최고의 핵심 역량을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런데 이 책에 실린 울산대 송병선 교수의 글쓰기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보면 그 뒤에 이제 송병선 교수의 글이 나옵니다. 한 챕터로 나옵니다. 글쓰기를 가르치는 일은 한국과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듯하다. 송 교수는 콜롬비아에서 라틴 문학을 공부하고 그곳에 하베리아나 대학교와 콜롬비아 국립대학에서 전임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대학은 그날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온 학교였는데, 그래서 콜롬비아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뭐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거기서도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몸담았었는데, 하여간 똑똑한 사람들을 가르쳤었는데, 인문사회 계열의 거의 모든 학과에서 글쓰기 과목이 1년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고 보니 서울대 글쓰기 교실, 역시 하버드 대학, MIT 대학, 스탠퍼드 대학, 미시건 주립대학, 위스콘신 의과대학 등의 글쓰기 교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래서 역시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도 글쓰기 과정이 필수 과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저널리스트든 관료든 비즈니스맨이든 연구직, 법률직, 교육직 등의 직접 노동자든 대부분 직업생활에서 조사하고 글을 쓰는 일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이나 라틴 아메리카의 대학들은 그 나라의 엘리트를 양성하는데 글쓰기가 필수라는 사실을 알고 일찌감치 글쓰기 교육을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글쓰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의 그 공통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뭐 배운다는 사람들, 이른바 먹물을 먹었다는 사람들은 다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 보면 참 엘리트 학생의 글쓰기가 필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이라는 게 참 저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 아닙니까? 대학생이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교양을 갖춰야 되는 그 엘리트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니까 하여간 글하고는 좀 더 친숙해져야 되고, 여러분들도 글을 쓰셔야 되고, 대학생 정도면 또 글을 써야 됩니다. 글을 써야 되고 이러는 게 하여간 필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 자아 표현의 요구 충족, 요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그 뒤에 넘어가서요. 1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인간은 자신의 삶을 표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아 표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한 글쓰기 능력은 인류에게 언제나 필요할 것이며, 그런 점에서 글쓰기란 인류 최고의 핵심 문화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 표현의 욕구가 우리가 뭐 식욕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기 배설욕 뭐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아 표현의 욕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욕구도 인간에게 대단히 큰 욕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여간 글쓰기는 자아 표현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군요. 자, 다음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글쓰기의 힘이란 무엇인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페이지 볼까요? 18페이지 보시면 거기 18페이지 그 아랫단락에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글쓰기의 힘이란 무엇인가, 거기 아랫단락 넷째 줄 보시겠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연구의 결과가 지필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지필의 필요성이 연구를 자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교육과 지식의 필요성이 대두된 우리 시대에 공부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글쓰기가 아닐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글쓰기가 곧 연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글쓰기가 곧 연구다라는 그런 말인데, 여기 그러니까 글쓰기, 여러분 티칭 앤 러닝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가르치는 게 배우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누구를 가르치게 되는 기회나 이런 게 있으시면 사실은 그것 때문에 공부를 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치다 보면은 내가 이걸 몰랐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서, 그래서 우리 저기 어떤 학원에 보면은 학원이 되게 운영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그 학원의 방법이 50점짜리가 30점짜리 가르치고, 70점짜리가 50점짜리 가르치고, 저 80점짜리가 50점짜리 가르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더 높은 점수에 있는 학생이 그 아래에 좀 약간 좀 못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학생들끼리 서로 공감대라든지 무엇을 모르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달이 잘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게다가 일단은 가르치는 학생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막 엄청 공부를 해와요. 그리고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또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막 쑥쑥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이 누굴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가 발전하는 그런 학원인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티칭 앤 러닝에서 가르치는 게 가르치다 보면은 배우는 게 되게 많아지고 역시 글을 쓰다 보면은 연구가 된다는 거예요. 글을 쓰다 보면은 아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하고선 좀 더 찾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또 머릿속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글쓰기가 곧 연구가 된다는 오히려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글쓰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거꾸로 글쓰기가 또 연구가 되는 그런 이제 현상도 많이 겪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쓰시다 보면은 실제로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쭉쭉 발전된다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이게 단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단시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만 글쓰기에 계속 이제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글을 쓰다 보면은 나중에 지적인 능력이 어느 순간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랫단락 보시겠습니다. 아랫단락 보시면 다섯째 줄 보시면 끝부분 전문성이 대중적 친화력을 가져야 하는 시대에 대중과 소통하고 사회적 발언력을 얻는 것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뀌었다. 글쓰기를 통해 전문적 지식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소통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는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교수님께 한마디 이제 말을 들었는데 그게 좀 하여간 뇌리에 되게 박혀 있어요. 전문가는 무엇인가를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뭐 다들 대답을 못했죠. 다 전문가는 어떤 것인가라고 얘기했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전문가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되게 좀 와닿았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전문가 입내하고서는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합니다. 그건 뭐 당연히 뭐 누가 봐도 어려운 거 어렵게 설명하는 건 뭐 그거는 이제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고 그거는 제대로 설명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받아들인 사람도 또 어려우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쉬운 거 쉽게 설명해요. 그것도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걸 쉬운 거 쉽게 설명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전문가라고 그러진 않죠. 또 어떤 사람은 쉬운 걸 또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도 뭐 그런 사람들한테 걸려가지고 상당히 좀 듣고 보니까 진짜 별말 아니었던 그런 일도 좀 많이 겪었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사람들은 좀 인기가 없고 저는 좀 피해 다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은 최상의 사람은 바로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바로 전문가죠. 그래서 요즘같이 그렇게 또 영상 매체나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도 방송을 만들 수 있는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시대에서는 대중과 소통하고 사회적 발언력을 얻는 것이 그게 이제 전문가의 필수적인 그 코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교수님조차도 따분하게 얘기하면 별로 그렇게 방송에서 안 찾아가요. 당연하죠.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중 친화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문가들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이제는 소통해야 되는 것. 소통이 없으면 그야말로 죽은 학문이 돼버리는 죽은 지식이 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말이나 글이 가장 우선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글이 또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또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과거도 그랬지만 이제 현대 시대가 될수록 점점 더 이제 저 지식의 선택화 이런 게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 지식들끼리 서로 이렇게 구조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조 조정이 이제 되는 건데 하여간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식이 그렇게 필요한 것이며 충분히 이제 흥미를 좀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둘, 넷, 여섯, 일곱째 줄 이처럼 그들만의 리그를 넘어서 전문가로서 대중적 친화력과 공신력을 얻고 싶다면 먼저 글을 써서 대중과 소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중과 소통은 이제 전문가로서 필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둘째 단락의 넷째 줄 보시면 끝부분 자기소개서를 잘 써서 직장에 좀 더 쉽게 취직할 수 있을 것이고
보도 자료를 잘 쓴다면 자신이 애써 읽어놓은 상품을 세상에 더 쉽게 알릴 수 있을 것이고, 기획서를 잘 쓴다면 동료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인정받을 것이다. 물론 글을 잘 쓴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글쓰기가 성공 확률을 높여줄 것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글쓰기가 성공 확률을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취업이 되고, 보도자료가 상품자료, 상품 광고가 되고, 기획서가 능력을 인정받는 것처럼 탁월한 글쓰기가 성공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뭐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역시 글쓰기에 또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글쓰기의 힘을 역시 길러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에 20페이지 볼까요? 20페이지 보시면 둘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둘째 단락에 끝에서 다섯째 줄, 위에서 세는 것보다 끝에서 세는 게 낫겠네요. 밑에서 다섯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단락의 밑에서 다섯째 줄, 20페이지. 정신과 치료의 으뜸 원칙은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생각하라입니다. 환자가 솔직하게 자신에 관해 말할 수 있어야 치유에 이르는 깨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쓰기 역시 말하기를 통해 정신치료를 하는 것과 똑같은 치유의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는 정신치료의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그 정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저도 뭐 의사한테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 상담가를 좀 많이 만나봤어요. 상담가를 통해서 이제 상담을 받았는데, 그런 이제 상담을 받을 땐 그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 내담자인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엔 자기가 정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정답을 찾아 나가고 자기 속에 있는 한 스트레스를 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담자들은 주로 이야기를 들어줘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 게 물론 이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근데 상담을 받을 수준 정도 되면은 이게 고난이 워낙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담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또 그 상담을 또 해주는 그런 상담자도 있다고 해요. 그런 또 이야기를 듣는 스트레스를 또 풀기 위해서. 자,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듯이 글을 쓰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정신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우리가 좀 객관적이 돼요. 그래서 한 단계 자기의 세계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라볼 수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그러니까 격앙되었던 감정도 좀 이제 낮출 수가 있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풀릴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또 글을 쓰다 보면 또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답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글쓰기에는 정신치료, 치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글쓰기에 힘이 또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네요. 자, 20페이지 끝에 셋째 줄 보겠습니다. 끝에 셋째 줄 끝부분. 정신과 치료가 말을 통한 치유를 강조하는 것처럼 글쓰기 역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토로함으로써 치유의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역시 글을 쓰는 것도 자기의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과 똑같은 원리로 자기 치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21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자, 21페이지 보시면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행복해지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째 줄 보겠습니다. 잠시 쉬어서 죄송하고요. 21페이지 첫째 줄. 대다수의 필자가 한결같이 꼽는 것처럼 글 잘 쓰는 비법은 무조건 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 잘 쓰는 비법은 뭐라고요? 쓰는 거다. 무조건 써라. 그 다음에 그 다음 달 보겠습니다.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책을 통한 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글을 잘 쓰기 위한 두 가지 방법만을 맛보기로 이야기해보자. 그 아랫줄. 대부분의 필자는 글을 쓰는 시간보다 무엇을 쓸까를 생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합니다. 한마디로 글쓰기는 사색의 과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무조건 많이 써라. 그 다음에 사색을 해라 라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군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 보시면, 생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좋은 글이 나올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이제 글을 쓰면서 아까 전에도 생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좀 생각을 정리하고 글을 써야 되죠. 그렇지만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정 쓸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써보세요. 써보시다 보면 또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써야 되는 상황이면은
예, 뭐 과제가 있다든지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내야 된다든지 무조건 써야 될 상황이 직장에서 보고서를 써야 된다든지 이런 아니면 뭐 취업하기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든지 이러면 예, 무조건 앉아서 그냥 써보세요. 예, 끄적거려 보면 생각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생각을 정리하고 쓰는 게 기본적인 순서입니다만 예, 안 될 때는 예, 쓰다 보면 또 생각이 나는 것도 아까 는 얘기했지만 그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2페이지 보시면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작가 중 한 명인 보르헤스는 그 호르에 보르헤스라는 예, 사람인데 아르헨티나 작가입니다. 그래서 뭐 시인이고 소설가고 평론가이기도 한 예,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결정본은 존재하지 않다며 자신의 쓴 글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점검합니다. 그 아랫줄 보시면 그래서 끊임없는 비판과 수정을 통해 글쓰기가 완성된다는 것이 예, 두 번째 비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고쳐라 이런 이야기네요. 많이 고쳐라. 예, 그래서 수정을 계속해라. 그래서 결정본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수정본이 최종 수정본이 아니라 계속 수정하다 보면 그래도 끝에 수정한 게 그게 이제 결정본이라는 거. 마지막 저기 글이라는 거지. 예, 그 책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은 결정본이 아니라 제일 그냥 마지막으로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예, 더 수정할 것이 있는데 예, 어쨌든 계속 수정을 해라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제가 이제 요약해 놓은 건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분은 이제 구양이 성입니다. 수가 이름이고요. 예, 구양순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구양수인데 구양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양순. 예, 그 사람은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서예가고 구양수는 이 사람은 그 시인이고 소설가였던 예, 구양순하고는 다른 사람인데 같은 당나라 시기에 당나라 시대의 사람이긴 했어요. 예, 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긴 한데 자 어쨌든 이 사람이 말했던 글 쓰는 방법 세 가지가 유명하죠. 다독, 다작, 다상량 이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읽고 지금 우리 책에는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하여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써보고 그 다음에 많이 생각해봐라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다독 다상량 같은 경우에는 이 구양수가 말한 다상량은 많이 생각을 해라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고쳐봐라 예,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흔히 이거는 그냥 사색을 많이 해라는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는데 구양수의 원전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 다상량이라는 것은 많이 고쳐라 예,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이제 아까는 호르에 보레스가 예, 고치라고 그랬죠. 예, 많이 고치라고 그랬는데 예, 그것과 일치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우리 책에 나온 거 무조건 쓰고 예, 사색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비판과 수정을 해라. 이제 퇴고라는 말이 나오죠. 예, 퇴고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 교양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 것은 그 퇴고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건 아시죠? 예, 요거는 당나라의 신 가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가도는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이 승퇴월화문이라고 지었다가 이거를 승고월화문이라고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퇴가 좋은가 고가 좋은가 이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승퇴월화문은 무슨 뜻이냐면 스님이 달 아래서 문을 연다라는 소리고 이거는 스님이 달 아래서 문을 두드린다는 뜻입니다. 고자는 두드리는 뜻이거든요. 이건 연다는 뜻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게 민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게 시를 생각해 볼 때 이게 미는 소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더 좋은가 아니면 똑똑거리는 소리가 더 좋은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유라는 사람 있죠. 예, 한유라는 사람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구양수는 당송 8대가입니다. 당나라, 송나라 합쳐가지고 8명의 글 잘 쓰는 사람 중에 꼽히는 사람인데 역시 한유라는 사람도 당송 8대가 중에 한 명이에요. 역시 글 잘 쓰는 사람인데 요 가도라는 사람이 마침 이 고민하는 중에 한유가 지나가는 걸 봐서 한유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유가 야, 똑똑거리는 소리가 더 똑똑똑똑 이런 식으로 더 고요함을 더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똑똑거리는 소리가 좋겠다. 고로 해라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자, 그래서 퇴고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고치는 것, 예, 수정하는 것,
이거 퇴와 고 중에 고민을 했는데 하여간 결국엔 이제 고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퇴, 고 중에 뭘 선택을 할까라는 고민하듯이 그렇게 글을 고쳐라. 글을 고치는데 그만큼 고민을 해라. 글을 많이 고쳐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퇴고라는 말이 남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고사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2교시 수업은 우리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교시 때는 그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다른 걸 하기로 했죠. 우리 그 부교재에 나와 있는 요 아래의 내용 이거 가지고 이제 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2교시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3교시 수업은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잘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